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2021 수능 완성을 이제 학생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힘들 문제들을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약 정리를 보고 이제 느낀 거나 아니면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을 잠깐씩 언급해 보면, 첫 번째 이제 글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글이든 어쨌든 주어하고 그죠? 목적어하고, 한국어는 서술어, 영어는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동물을 하는 거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토끼를 하고 목적어는 일반되게. 주어는 뭐냐? 그러면 귀하의 농장이, 저희는 귀하의 농장이. 그럼 저희는 이거하고 귀하의 농장이 했을 때 농장이 토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이게 돼야 되고 이게 목적어가 되고, 토끼를 받는다. 그럼 요 문장, 그러면 귀하의 농장이 토끼를 받는다라는 문장이 목적이에요. 그 의향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궁금합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들, 관련된 단어들의 핵심 자체에서 토끼 받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러면 토끼 받아줄 수 있나? 귀하의 농장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완성되게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될 문제였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문의하다, 관심이 있다, 이런 단어들로 여러 가지 써버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거든요, 상황. 그거를 문의한다. 요거에 대해서, 이펙트에 대해서 문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심경번화인데, 이렇게 이 심리 자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뭐냐, 이렇게 쭉 보니까 기대감도 있고, 쭉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저 보세요. 접속사 앞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기대감이 채웠다. 그러나, 그럼 뭐예요? 기대감, 실망이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감정이 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포커스에서, 수능에서는 국어든 영어든 어떤 게 나오면 다 거의 다 접속사 D가 결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고 같은 거 외울 때도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보세요.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rather than B, 그러면 neither 결론. 이런 식으로 다시 외워야 돼요. 한 번쯤은. 수거를 외울 때도 A가 아니라, 이건 다 페인트잖아요, 페인트. B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 구조 속에서 이렇게 대칭되게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기능을 하는데, 그리고 결론, 그러나 결론, 그래서 결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의미를 두겠다는 의미니까. 자, 여기 보세요. 분위기를 해주는데 쭈르륵 봐세요, 분위기. 눈을 찔러. 이거 가지고 분위기 몰라요. 근데 눈물, 그럼 분위기 딱 나오네요. 그럼 뒤에도 다 연결돼서 눈물 하면 분위기 끝이네요. 그러니까 눈물의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 뭐 기쁨의 눈물이나 슬픔의 눈물일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찾으면 되지만,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단어가 딱 나와버리면 그냥 그걸로 다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니까 이게 결론이잖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앞에 거 찾아야죠. 이렇게 접속사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럼 변화가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읽기 쓰기의 과제에 대한 목표와 기대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럼 명확, 구체, 뭐라고요? X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게 과제에 대한 목표와 기대 이렇게 가르쳐 보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그냥 판단하면 돼버리니까.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X가 주어 똑같고, 명확히 똑같고, 기대가 그대로 단어가 나오고, 목표 나오고, 과제 나오고, 그럼 대안이나 부여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에 이렇게 일치되는 게, 나와지면, 이게 항상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영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난이도 여기서는 그냥 거의 글자 써줘요. 추리하고 이런 건 여기 몇 개예요.
근데 그거 체크아웃하고 생각해도 1등급만 넣으면 되니까. 그죠? 설령 뭐 2등급 되더라도 0점 몇 점 차인데, 뭐, 그, 최고 상위권은 결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쨌든 넘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 요점입니다. 자, 훌륭한 교사는 주어예요, 주어. 저는 여러 가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뭐, A가 아니라 B가잖아요. 네. 아, 그럼 이거 빼버려요, 먼저. 이렇게. A가 아니라 B다잖아. 네. 흥미로운 형식으로 설명한대. 기억에 남는. 흥미로운 형식하고, 이 흥미로운 형식. 이게 기억에 남는 흥미로운 형식. 아, 재밌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팩트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훌륭한은 흥미롭다. 그러니까 A는 A가 아니라 가르치고 B다. 그럼 이게 좀 중요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먼저 해석한 다음에 이걸 보완해서 비교해서 보는 건 모르겠지만 뭐 이걸 위에를 특징을 잡을 때. 네. 자, 그러면 정보는 맥락이 있는 이야기를, 맥락이 있는 건 흐름을 가르쳐라는 거지. 맥락이. 그랬을 때 이 맥락이 있는 이야기하고 기억에 남는 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흥미로운 형식을 또 다른 이야기로 흥미로운 형식이 되려면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맥락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생략되어 있겠지. 다른 문장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뭘까? 흥미로운 형식이 뭘까? 라는 걸 또 찾아서 그게 스토리텔링식이고 그 스토리텔링식은 맥락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모르겠지만. 됐나요? 자,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익명으로 남아야 하고 익명으로 남아야 한다. 익명. 그것이 정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라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고. 충분한 증거가 없으니까 말하는. 팩트가 없으니까. 그게 가만히 있다고, 익명으로 있다고, 나쁜 짓은 아니라고. 왜? 명확하게 모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온라인상에서는 상대에게 신뢰가 생길 때까지, 그럼 신뢰, 믿음, 이 단어가 똑같다는 걸 읽는 거예요. 자, 익명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그럼 충분한 이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상대방에 대한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믿나? 상대를 믿는다. 라고 요거 누구를 믿느냐 주어. 내가 누구를 믿느냐 요 목적어랑 상대를 이것도 간접 목적어니까. 내가 너에게 신뢰를 주는 거니까 요것도 목적어야. 에게도. 그러면 이렇게 누구를 믿느냐, 요렇게 타진 것처럼 여기도 믿느냐, 누구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을 때 되는데, 이제 앞에 없으니까. 판단을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지, 이렇게 써놓으면. 진보는 모든 변화를 나눌 수 없는 팩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 헷갈려. 그냥 하면. 진보는 끊고, 아니다. 무엇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보고어즘, 한국어에서는. 자, 모든 변화를 나눌 수 없는 패키지 일부로. 자, 모든 변화를, 이거를 나눌 수 없는 패키지. 나누어지지 않는 패키지의 일부다.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진보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일부가 아니야. 일부로. 나눌 수 없는 패키지다. 그러면 패키지로 뭔가를 나눌 수 없다. 모든 변화를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없는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니까 나눌 수 없는 요것만 바꿔야지. 이걸 바꾸든지 첫 번째는. 아니면 일부 이걸 바꾸든지. 근데 모든 변화를 전부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패키지다.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하고 나누어 보는 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게 일부, 요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모든 변화에서 요거, 일부 변화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강조한 것 뿐이야. 변화는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1대1 대응되는 이렇게 자꾸 1대1 된 거를 계속 찾아나가잖아요. 찾아나가는 건데. 이제 말 자체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놔서 영어 자체가 이상한 경우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자, 요약은, 이거 봐. 핵심 단어를 충분히 이걸 딱 치면 반복해야 한다. 주어하고서 동사하고. 근데 이게 동사로 나올지 어떤지 좀 확인해 봐야죠. 반복해야 된다? 자립적이어야 된다? 충분히 반복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요약은 핵심 단어를 충분히 반복된 단어들을 충분히 하나로 압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로 압축한 요약된 단어가 의미가 통하게 자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약은 주어는 동사여야 되고 주어는 동사여야 되니까 두 개 동사 모은 것 뿐인 건데. 그러니까 필수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꾸며주는 것들도 키워드가 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보는 거는 확인하는 뭐 아무리 수식을 해줘도 이거잖아. 이게 뼈대라는 거 뼈대. 네. 뼈대에 대한 디테일한 게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뼈대만 가지고도 해결될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단어장 이 뼈대 찾는 연습을 시키는 거지. 빠르게. 자, 바라지 않는 광고를 받은 사람은 스팸메일 받은 사람은 침해받았다고 느끼지. 밀고들은 이거 항목. 요게 바라지 않는 광고의 다른 말이지. 너 르리고 이것도 르리잖아. 그러니까 잠시 삭제하고 그렇게 말하는 광고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저놈 거는 안 써야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침해받는 거. 침해받으면서 불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연결해서 느낌으로. 그러니까, 영어든 국어든 그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이렇게 끌어가는데 자 보세요. 주어는 일치돼야 돼요. 거의. 이게 바뀌면 단락을 이렇게 딱 끊어줘야 되니까. 동사도 흐름으로 밀치돼요. 한 세 문장은. 세 문장씩은. 그때 이 목적어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 요게 어떻게 표현했나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상황을 사실을 얘기하고 요거를 설명하고 이유를 대고 사실을 얘기하고 이유를 대고 예시를 들고 이렇게 보면 이 세 문장의 주어 연관성, 동사 연관성, 목적어 연관성만 찾으면 이 세 문장의 요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세 문장마다 요점을 연결시키면 이게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주제가. 자, 그들은 또한 관련된 대부분의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대부분 몰라도 되고, 그들은 몰라도 되고, 관련된 몰라도 돼요. 그럼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그냥?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이건. 그러니까 수식어에서 뼈하고 살, 뼈대가 필수 성분이고, 살, 그러니까 뼈대하고 살을 구분할 수 있으면 요거부터 빨리 찾는 연습이 되면 핵심은 빨리 찾는다고. 이건 부수적으로 수식하는 것 뿐이잖아. 수식하는 건 필요할 때 봐도 되고. 자, 이렇게 됐어요.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네. 그러면 단 한 명의 피험자로부터 얻어진 시험 결과는 가치가 제한적이다. 그러면 가치가 제한적이다. 시험 결과가 제한적이다. 가치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들은 또한 대부분의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이거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요점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문장만 무슨 문장인지 하고 써놓으니까 이건 어떻게 왜 정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다른 거는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그렇지만 요거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문장만 어떤 단어 정리하느라고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성? 네. 아닌데 이거 설명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네. 핵심 단어 써놓은 것 뿐이네. 모르는 단어라고. 모든 이렇게 필요 없죠? 네. 그럼 모든 필요하면 감각 뭐라고요? 상호작용. 음. 자, 어떤 감각장애나 이동장애가 있는 학생들 봐. 그러면 요거 봐봐. 감각장애, 이동장애 있는 학생들. 네. 미술작품 활동을 적합하게 할 기회잖아요, 기회. 네. 기회. 자, 작품 활동을 뽑아도 되고, 적합도 해도 되고, 기회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감각 상호작용. 누구한테? 이 학생들, 장애 있는 학생.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지.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요 프로그램은 감각 상호작용이에요. 누구한테? 장애 학생한테.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활동이고 적합이고 기회고 제공이고 다 상관없잖아. 어떤 단어를 이해를 해도. 왜? 이렇게 돼. 주어서 나는 주었다. 누구에게 IODO다. DOIO 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그럼 이게 에게도 목적으로 친다고. 간접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은 중요하잖아. 필수 성분. 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오면, 그죠? 주체랑의 관계. 근데 이게 이런 학생들에게, 그죠? 감각들의 상하작용을, 이게 목적어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주어 고시를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목적어 고시를 하고, 그죠? 네. 이게 동사 고시를 하는 거잖아. 됐어요? 네.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자, 의료 영상 기술은 끊임없이 개선된다. 그러면 이거 봐봐요. 뭐가 나오겠어? 기술은 나오겠지. 개선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러한 노력 쭈루룩 나오다가 뭐라고요? 우주 기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기술은 개선해야 된다. 자, 우주 기술인데 뭐라고? 의료 영상. 영상이 우주와 관련되는구나. 그럼 끝나는데. 아세요? 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전명구는 부사구라.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전명구라고 그래. 전명구는 이거는 전치사가 한국어에 조사구시를 해요. 학교에 이런 것처럼. 이게 부사구가 돼요. AD구 부사구가 돼갖고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줘요. 이렇게. 그럼 전치사랑은 다 묶어요. 자, 이거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이죠. 기술? 맞아요? 네. 이거 뭐야? 우주? 스페이스 공간 아니야? 어트레이 테크션. 스페이스 우주라고 치고. 응. 에스트로마이 테크놀로지. 이게 의료기술인가? 의료기술? 영상 의료기술에 대한 기술? 어플리케이션은 to medicine image. 이거 뭐야? 의료 영상에 대한 네. 테크놀로지야. 기술. 네. 이렇게 앞에 거 했지. 네. 그 테크놀로지는 뭐라고 이렇게? 개성인가 이게? 단어 모르면 쉽지는 않네. 맨날 안전 문자 오지 띵동 하면 꾸며서 요거 전체 여섯부터 여기까지는 못 꾸며져? 요걸 꾸며주겠지. 네. 어플리케이션이 도구, 기구 뭐 이런 건가? 자, 전국에 걸쳐 병원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돼 항상. 네. 국민의 건강에 대한 병원의 통정이 늘어난다. 그래서 죽음의 일상생활과 따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병원 하면 이렇게 가서 사놓으면 끝이고. 국민 건강에 대한 병원의 통제 이렇게 하는 거고. 죽음이 일상생활과 따로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도 되고. 표시 끝? 네. 읽을 때. 네.
어때요? 네. 이건 뭐야? 이게 전체가 이렇게. 전치사.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요 오프부터 이렇게. 전면 끄니까.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뭐야? 사람들과 그들의 자의식을 포함하여 경관 자체가 상품의 형태를 띈다. 관광지 가면 그렇다는 거지, 관광지. 예? 그래도 관광지 가면, 사람들이 있어. 과니까. 네. 그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동네 사람들을 포함한 그 모습, 경관 자체도, 사람들이 보러 온다는 상품의, 관광 상품의 일종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난 이해되는데.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관의 정체성. 경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광지 가면, 뭐, 해변가 가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 사람들 노는 것 자체도 관광 상품이 된다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보면. 근데 그들의 자의식이 뭔지는 밑에 또 설명을 봐야지. 근데 이거는 되지. 이게 경관 자체가 이거 주어지야. 네. 상품성을 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관 자체의 상품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봅시다. 또한 듣는 사람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곡가나 음악가의 의도, 구조를 이게 이런 거잖아요.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책 읽는 사람이 쓰는 규칙을 이해 못하면 작가의 의도대로 못 읽어내요. 작곡가, 음악가가 어떤 음악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랩 음악을 했을 때 랩 음악에 비트의 감각, 비트의 종류 이런 걸 모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의미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이 사람이 의도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읽는 거야.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읽기하고 쓰기는 쌍방향성이야. 그러니까 이 쓰는 법을 배우면 읽는 게 편해지고, 읽는 거는 자기가 쓰는 만큼 읽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작곡가나 음악가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런 규칙성이 있다. 낭만파 음악은 아니면 고전파 음악은 이런 규칙성을 지켜야 된다 했을 때 그 규칙을 지키면서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지. 됐어요? 자, 경제학을 모욕한 이유는 그저 그가 살았을 땐 자유시장 경제학들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커렐이 경제학자를 모욕했다. 이렇게 읽어. 그저 그가 살았던 시대에 자유시장. 그가 살았던 시대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그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그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지?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옹호했으면 남북을 했을 때 이건 남북파겠네. 북부는 남북 경제에서 북부는 공장을 해야 되니까 노예 풀어주고 싶었고, 남부는 대농장에서 노예들이 농사하니까 노예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산업구조상.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북부는 노예 해방, 링컨이. 남부는 노예 가지고 대농사에서 오래됐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고서 대지주하고 신흥 부자들하고 충돌된 거야. 그러면 이때 뭐라고? 자유시장 경제. 무역했으면 좋겠어, 얘네들. 마음대로 사고 팔고. 얘네도 자유시장 경제. 공산품 마음대로 팔고 싶었어. 그거는 일치됐어.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인데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파하고 옹호하지 않는 파로 갈렸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그치? 그런 상황도 있겠을 수 있죠. 경제학이 어떻게 불명스러운 별명을 얻었는지. 그러면
경제학을 모욕하는 의는 이렇게 누가 이 사람이 경제학을 모욕했다. 왜? 노예제대로. 노예제들을 옹호하는 그예제들을 근데 그러면 노예제들을 왜 옹호 안 해? 이게 옹호는 도와주는 거거든. 네. 노예제들을 옹호 안 해 하면서 얘는 모욕했겠지. 네. 그럼 모욕하면 그래 요 제도를 노예제들을 옹호하는 학자들도 또 생겼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제학이 불명예스러운 데에 일조를 했겠지. 여기에서 뉘앙스는 자 커렐이 경제학을 모욕한 이유는 그의 계례는 뭐야? 여기 노예제들을 옹호했어. 얘는 C는 네. 그치? 네. 근데 경제학자들은 안 했어. 노예제들은 옹호 안 했어. 그러니까 모욕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경제학이 어떻게 지금은 불명예스럽지 않아. 노예제대로 옹호한 거는, 옹호하는 것보다 노예제도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네.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노예제들을 옹호하지 않은 거야. 노예제를 옹호한 거는 얘고. 됐어요? 네. 우리가 수행하는 행위는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어떤 행위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행위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의존하고 이어지고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야. 그 실제적으로 이런 거 볼 때 막 엄청난 그 우리가 수행하는 행위가 있어. 그 행위에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부여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거는 또 다른 행위들하고 행위가 있고 이거 A 행위고 B 행위하고 의존돼야 돼. 그러면 또 다른 행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A 행위, B 행위, C 행위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돼. 이렇게 해석하나 행위, 부여, 의존, 이어 이렇게 하나 똑같아. 결과는 천천히 하나 빠르게 하나 그냥 똑같은 상황으로 되는다고. 네. 됐어요? 네. 그랬을 때 A, B, C로 이렇게 계속 되는 걸 그 의존에서 계속 이어진다. 아, 이거를 순환성이라는 단어와 순환은 빙글빙글 돈다는 거거든. 네. 조금 차이는 있어. 자, 반면에 뭐냐, 영어로. 그래서 확인해보라는 거, 이렇게. 거꾸로 가서. 됐어요? 네. 그 가설에 대한 원래의 근거가 약했다면, 그 가설에 대해서 원래의 근거는 약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줘도 되고. 자, 이거 묶었지? 네. 그럼 이 묶은 게 뭘 거야? 이거야. 이렇게. 자, 원래의 근거. 이거 봐. 이렇게. 그럼 이게 뭐라고? 그 가설에 대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게 너무 묶은 게 전면구의 경우도 많다고. 자, 불리한 예가 유리한 예 능가해서 불리한 예가 유리한 예를 훨씬 능가해서 여기까지고. 이전의 일치는 순전히 우연의 문제였다고 여기는 것을 합리적이게 만들었다. 이전의 일치는 합리적이다. 어떻게 보는 것이 합니다. 왜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그 가설에 대해서 원래 근거가 약했어. 원래 근거가 약했다. 근거가 약했다. 그러면 A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근거를 했는데 이게 약했어. 불리한 예가 유리한 예를 훨씬 능가해서.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B를 해야 되는데 이게 훨씬 능가해서 이게 훨씬 좋아져. 근데 이게 맞았어, 진짜로. 일치되고 맞았어. 왜? 이게 확실히 돼야 되는데 이게 맞았어. 아닐 것 같았는데 일치를 했는데 맞았어. 그게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근거가 약하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는 객관적인 근거라. P와 Q의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그지? 자, A라는 애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가 공부를 잘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공부 시간이 많아야 되는 필연적인 거야. 근데 어느 날 잘 찍었어, 우연히. 그지? 그래서 우연히 잘 찍었다라고 해야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이걸 이해를 못한 거네, 단어를.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할 때, 그럼 뭐를 근거로 이걸 우연의 문제, 단순히 순전히 우연의 문제다. 이렇게. 됐죠? 네. 뭐라고? 첫 번째, 근거가 약했다, 인과관계가. 네. 두 번째, 불리한 예가 가능한 유리한 예로 훨씬 능가했다. 그럼 우연히 약한 가능성이 훨씬 크게 작용을 했다. 근거도 약했는데 불리한 것, 가능성이 적은 게 훨씬 강하게 작용을 했다. 이거는 우연히 문제였을 가능성이 합리적이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근거는 필연이고 불리한 얘는 이제 우연. 자, 이렇게 다시. 원래 근거가 약했다. 원래 B라는 애는 야구를 더 못해, A보다. 네. 근데 B가 오늘은 안타를 훨씬 많이 쳤어, A보다. 네. 그랬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우연히 오늘 얘가 B를 받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럼 원래 근거가 약했다라는 것은 B는 타율이 낮고 A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네. 근데 B팀과 A팀으로 봤을 때 B는 승률이 낮고 A는 승률이 높다는 거야, 축구팀이. 네. 그래서 B가 훨씬 불리하고 A가 훨씬 유리해서 A가 당연히 이길 것 같았어, 확률적으로. 네. 그런데 B가 이겼어.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연이 거쳐서 이겼지, 실제적으로 냉정하게 경기하면 A가 이겨,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우연의 문제, 우연적인 확률의 통계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게 스포츠 도박이에요. 됐어요? 네. 확실히 확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우연의 상황이. 이해돼서 이거가?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책 찾아내므로써 우리는 누구나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해도 되고 풍요롭게, 그럼 이거 상작해도 의미가 되죠? 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끊어내는 거야. 이렇게 다 치워도. 지식은 물리적 자원과 다른 규칙. 그지? 그러니까 이 지식과 똑같은 단어는 뭐야? 새로운 아이디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풍요롭게 대신에 뭐라고? 풍부하게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맞는 규칙에 의해 작용한다. 됐어요? 네. 자, 이것은 철학적 담론, 철학적 이야기담, 이야기론에 참여한 양자에게, 두 명에게 그들의 생각과 사유 능력, A과 과니까 이거 몰라도 그들의 생각을 연마할 기회를 준다. 없어서는 안 돼. 이거 빠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따라서 결론, 뭐라고? 철학의 무어적 구성 요소는 철학 행위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죠? 네. 그러면 이것은을 찾아서 이 앞에 더 가야 돼, 앞에. 뭐가 있는지. 왜? 여기에서 이 참여한 양자에게 했을 때, 참여한 양자를 다른 말로 했을 때 사회적으로 했다. 이 참여한 양자가 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자, 연마하자. 네. 그 연마하는 게 행위라고. 참여한 양자가 사회적 존재들이고. 이렇게 못한다면 이 앞에서 또 다른 걸 찾아야 돼. 앞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사회적이란 그러니까 개인이 모인 게 사회야. 근데 그게 이제 보는 게 제일 간단한 게 참여한 양자가 그나마 제일 사회적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요약을 했어요. 자, 다음. 자, 이것은 철학적 담론에 참여한 양자에게,
두 번 사회적 똑같은 거였어요. 컨트롤 C.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알게 된 실험 대상자들은 이게 뭐 이거 봐. 전부 다 이렇게 줄여줘서 대상자들, 실험 대상자들은 왜? 내가 판단할 때는 국어도 그렇고 주어, 목적어, 서술의 뼈대를 중심으로 추가해서 생각하는 거지. 네. 자신들의 예상을 간단히 확인했던 실험 대상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하게 된 실험 대상자들은 그지? 자신들의 예상을 간단히 확인했던, 그러니까 알게 된, 이게 확인했던이야. 대상자들은 똑같은 거 썼네. 대상자들은 실험 대상보다 간단히 확인했던, 이거는 뭐라고? 알게 된 거랑 간단히 확인했던 사람을 했을 때 더 많은 인과적 귀의를 고려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하면서 실험하는 거랑 간단히 아는 거랑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아는 거랑 그치? 네. 예상을 확인만 했던 거랑 이 차이네. 그랬을 때 이 인과적 귀인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됐잖아. 근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설명에 대한 탐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예상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귀인이 돼. 근데 B를 예상을 못했는데 B가 나타나 왜 그렇지? 하고 또 생각하고 왜 그렇지? 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다고. 이해되세요? 네. 귀인은 뭐예요? 귀결에서 원인을 찾는 거. 귀인에는 어떤 게 귀결된 원인이냐? 귀인이로. 네. 그럼 됐어요? 네. 예상치 못한 걸 했을 때 더 흥미도 보이고 더 이유도 찾으려고 한다는 거 풀리겠지. 우리가 집을 떠나 플로레이로 이사시키면 이사했다. 그들은 뉴잉글랜드 사람이라 남부 사람 아니라 빼버리고 그지? 네. 남부 사람이다. 플로리다니까 남부 사람이다. 끝이네. 네. 그러면 쭉 지나서 뭐라고? 플로리다 남부 사람 이사. 이사해서 플로리다 남부 사람. 그럼 끝이네. 네.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거. 여러분은 하루에 18시간 일하고 돌봄이 있어. 돌봄이. 보육 제공. 길러진다면 그들이 자라서 되어 있을 사람을 보고 놀라지 마라.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 그러면 놀라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18시간 일했어. 네. 그럼 떨어져 있다는 거지. 네. 자녀들은 돌봐주고 네. 그들이 자라서 있었을 때 얘네들을 보고 놀라지 마라 이런 뜻이다. 그럼 떨어져서 니네들이 생각한 만큼 여기는 자기가 키우는 줄 못하잖아. 자기가 키우는 거라 틀릴 거라 이런 거지. 그 키우면서 모든 작용에는 키우면서 니네들이 일한다고 아이들을 저기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이 안 될 수도 있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공 이건 당연한 거니까 니네들이 행위한 대로 결과가 도달된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들의 동료는 소리가 많이 걸러진 모국어 녹음 버전과 모국어가 아닌 녹음 버전으로 그쵸? 네. 유아들 테스트다. 그럼 모국어 그럼 모국어가 아닌 그럼 테스트 나머지 이렇게 아주 어린 유아 막 동료들 소구 동료들은 소리가 많이 걸러진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네. 정말 몇 대만 하면 된다고. 아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당연히 모국어 더 잘 찾겠지 애들이. 그렇지? 유아들도 몇 번 들어보면 익숙하게 구분을 하겠죠. 네. 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숫자가 있다고. 그것이 하나의 집합과 다른 집합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럼 비교할 수 있대. 숫자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숫자로 비교할 수 있대. 자,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어? 숫자는 비교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어. 근데 이 집합이 뭐야? 집합이 세트야, 세트. 한 세트의 상대적인 크기를 다른 세트와 세트야, 세트. 근데 그 숫자니까 그걸 크기라고 생각 보겠네. 됐어요? 네. 자, 교육개혁이 실패한다 이런 거 들었고
그것은 그러는데 통제력 이렇게 쭈루룩 땡땡땡 나도 땡땡땡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죠. 통제력이 떨어진다. 1번 통제력이 없다. 떨어진다. 스트레스는 커진다. 이렇게 참여는 낮아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어하고 동사하고 옆에다가 이게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주어나 목적어들이 어떤 영향인지만 하면 됐지. 그 다음에 불만이 늘어난다. 교사는 기력이 세련한다. 기력은 떨어진다. 이게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면 개혁 정책 실패 하면 끝이네. 그걸 1, 2, 3, 4, 5 이렇게 하는 거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이거 보세요. 떨어뜨려. 이렇게 하고. 네. 하고. 그러니까 쭉 나열한 것 뿐이야. 그럼 1, 2, 3, 4, 5만 쓰면 돼. 그걸 종합해서 묶었을 때, 종합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정책이고. 정책에 의존했다. 개혁 실패는 이렇게. 정책 실패다. 이렇게. 근데 더 많이 하지만, 그렇지나. 그러나, 성취가 적다. 성취가 적다. 이거는, 이거를 해서,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만, 성취가 적다. 이렇게 나오겠죠. 논리적으로. 뒤에 또 써 있어야죠. 네. 이야기의 모든 단어는 목소리에 있으며 그 관점에서 비롯된다. 그럼 그 관점이니까 그니까 앞에 가야죠. 근데 모든 단어는 여기에 있다. 목소리에 있다. 그럼 목소리만 하면 되네. 근데 마크는 침묵한다. 마크의 관점. 특히니까 결론이네. 노예제도와 등장인물 지명에 관한 관점은 진술되지 않았다. 진술되지 않았다. 목소리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런 거네. 그러니까 관점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점은 진술되지 않았다. 그럼 특히 하고 답이네. 자, 쥐경주에서 이기는 쥐보다 이거 한번 이기는 쥐 하고 쥐경주에서 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는 쥐. 쥐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이기는 것보다 이 경주에서 이기는 것보다 쥐가 되면 정주마가 되는 거죠. 경주시키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결과보다 이게 결과보다 이렇게. 요게 과정이겠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대칭되어 있으니까. 자, 그녀는 문화를 상품화하는 소매상들에 의해서 그 단어가 도둑맞아 그것의 내용, 역사가 이것과 A와 B가 비었다. 비어 없어졌다. 근데 비거나 없어지는 단어와 맞는 걸 찾아가자.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 그 내용과 역사가 비어 없어졌다. 내용과 역사가.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공허하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에 도둑맞았다. 한번 하겠죠. 그러면 정체성이 파괴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화는 뭐라고요? 역사는 역사. 요거는 내용은 문화. 사실 그 자체를 학교에서 디지털 기술을 거의 부족을 시간에 한차는 점자로 만든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은 부족을 시간에 이거 다 빼고 그냥 합차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야 돼. 이렇게. 오늘날 학교에서 우리는 기술을 개인 도구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잖아. 네. 그렇게 가르쳐서 없애버리지. 기술은 A가 아니라 B다. 교육도구다. 라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지. 기술이 교육도구다. 라는 건 없대. 그럼 무슨 뜻이냐? 기술은 단순한 교육도구가 아니다. 도구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면 A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자, 하지만 결론. 이 시간, 우리의 정신이 의식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그리고 흔히 새롭게 신선한, 그럼 의식적 활동, 새롭고 신선한. 재처리하는 거는 뭐라고요? 무의식 시간이다. 중요한
중요한 무의식 시간이다. 그러면 뭐라고? 의식적, 신선한 이 두 거를 묶어서 재처리가 중요하고 재처리는 무의식 시간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므로 결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실제로는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의식이라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하고 중요하게 중요한 단어 또 나왔어.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재처리한다. 결정적이다. 중요하다. 이거 같은 말로 쓰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이게 뭐라고요? 무의식이다. 똑같이.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쓴 거죠. 의식과 다르게. 창의적 과정이다. 그러면 신선한 생각이나 의식을 재처리한다. 재처리에다가 창의적 과정. 이 단어가 같다는 걸 인지했을 때 이제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작권의 기간은 당연히 쭈루룩 해당 작가가 작품이 사망 후 70년까지 연장. 뭐 이거 하면 되죠, 그죠? 저작권 기간은 연장됐나? 사망 후 70년. 요것만 하면 되죠. 저작권 기간 하면 70. 요것만 해주세요. 더 간단하다.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다룰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써. 사회관계망 구축. 이것만 끝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사회 문제를 다룬 공공의 공간이 사회관계망이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치? 솔직한 걸로. 도서관 직원에게는 과거와 달리 이거 주어.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전부뿐만 아니라 뭐라고? 비판적 사고 박성로 적으로 판단 능력.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당연이고 A뿐만 아니라 A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B까지 B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지. 뉘앙스가. 자, 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학생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외국에서 오는 한국 애들이 미국 가서 수학을 배우면 어렵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수학이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왜? 수학 용어, 삼각형이 뭐냐, 각도가 뭐냐, 뭐 이런 거에서 전부 다, 그러면 시그마가 뭐냐, 합이 뭐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추상적인 거라고. 근데 언어 장벽 도라고 했으니까, 언어를 못하는데 수학까지 할 수 있냐, 이거 쉽진 않다는 거죠. 수학은 정신의 심오한 창조물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c제곱 하면 요거 안에 있는 거를 다 이해하려면 언어적인 이해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흐름. 그 다음에 수학은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이런 논리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하나하나 다 쌓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신작용이라는 거죠. 비록 경쟁이 가장 중요한 활동은 아니지만, 비록 뭐뭐라지만 그게 중요하다. 오케이? 이만큼 다 빼고도.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나 열심히 잘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가장 있잖아.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뒤에 안 읽어도. 그러니까 비록 뭐뭐지만 그걸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 단어 하나만 보고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또 보면 흥미롭게도 이렇게 쓰고 이거 쭉 발리우드 영화는 인기 끌었다. 끝이죠. 그것은 A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뭐의 결과, 부분적으로는 몇의 결과. 그러니까 두 가지 쓴 거네. 그러니까 부분이 합쳐져 갖고 이거 전체의 특징이 되니까 1, 2, 3 하면 되네. 인기 끌은 이유. 그죠? 그런데 컴퓨터 기술 혁신 장치 출현으로 영화학과 노무현이 실대해주게 되었다. 그런데 발리우드 영화는 인도인의 영화. 국제사회가 다른 영화 장르에 다른 영화 장르.
그러면 이게 인도 훨씬 넘어에서 그럼 인도에서 확장된 이유를 써야 되는 거야. 국제사회는 인도니까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와의 연관관계를 써야 된다고. 그제? 근데 이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른 것들을 1, 2, 3, 4 하면 인도인이 어떻게 되고 국제사회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써줘야 돼. 인도에 관련성이 없으면 틀린 거지. 그래서 이 흐름의 관계만 좀 자, 그래 순서. 자, 물, 전기 소비 사이의 재사용. 리사이클, 재사용. 그죠? 네. 소비가 끌어오는 것으로 분류하고 소비하는 것. 끌어오는 경우, 공간, 시간이 균등하자는 물 소비 부연 설명. 이렇게. 물하고 전기를 쓰는데, 그제? 물과 전기를 끌어와야 돼. 어디서 끌어와서 사용해야 돼. 그 끌어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그 끌어왔을 때 시간 변경으로, 어디까지는 잘 끌려가고, 어디는 전기가 선이 거기까지 배절이 안 되니까 힘들다라는 걸 설명한 거네. 정확하지는 않아, 이걸 봤을 때도. 도입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한 후에, 뭐 어쨌든 재사용의 유무, 차이를 분류하는 글이 나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다. 다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다. 그 다음에, 끌어오는 경우, 그래서 요 끌어오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더 시공간으로 나누어서 얘기한다는 거네.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같이 연결해야 된다는 거네. 이런 거 봅시다. 러다이터들은 기계가 두려웠죠.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나온 거야. 인공지능 들어와야 지금 러다이트 운동하는 것처럼. 두려워 반발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일자리 있는 거지. 일자리 있는 거지. 인공지능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일자리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산업화 시작해서 어쨌든 산업화 시작해서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지 자기들이.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이 대량 생산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찾게 되지. 그러면 이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지. 똑같은 걸로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있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실직을 하게 되겠지. 나중에 인공지능이 그래도 다른 데 주목해서 또 다른 일자리들이 나오겠지. 그런 구조로 시험 문제를 내겠지. 됐어요? 자유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많으니까 과잉 공급에 대해서 이게 대공황이 발생될 유지도 있겠지. 그러면 이게 과잉 공급되는 걸, 부정적인 거를, 이거를 누군가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통제를 하려면 정부에서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하겠지. 남들에게. 근데 그 부정적 외부성이라는 건 대충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봐야지. 이제, 부정적 외부성은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외부에다 띄어넣든지 아니면 외부에 영향 있는 거를 그거를 제대로 슬기롭게 대처 못하고 이런 뜻으로밖에 못 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에서 부정적 외부성은 요 안에서만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러면 되는데 요 미국에서는 여기서 자유시장에서 성장한 거를 전부 다 어떻게 써? 통째로 외부에다가 팔았잖아.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게 끝났잖아. 그럼 이 생산한 걸 어디다 써? 내부에서 원한 게 아닌데. 그러면 부정적 외부성이 생겼지. 그것 때문에 공급 과잉이 생겼지. 그걸 다른 사람에 떠넘겨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싸게 팔든지 덤핑을 하든지 해소를 해야 되지. 그런 거구나. 또 반면에 공공재는 뭐 그런 상황에서 공공재는 뭐 다리나 뭐 이런 것들이지. 도로나. 그러면 나는 세금 안 내고 그러는데 그냥 무임승차로 나는 사용하기만 하지. 그럼 뭐 어쨌든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 이렇게
요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는 걸 통제를 못 한다는 거고, 요거는 공공재로 해서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그러면 신경 안 쓰고 그냥 쓰기만 한다는 거지. 노력 안 하고. 그럼 무임승차지. 이거는 통제의 비극, 이건 자율의 비극. 이렇게 써졌을 가능성이 많지. 대립돼서. 자, 9.11 테러로 항공산업이 손실을 입었다. 항공산업이 수요 부족이 됐다. 그래서 항공산업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개조를 하든지 정부 주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정부 주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이거는 흐름 자연스럽고.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되고. 이건 너무 많은 얘기가 써 있는 것 같고. 장소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장소라는 개념이 더 이상 중요할 정도로 확장됨. 일반적인 단어가 된다는 거. 장소 개념이 확장됨. 근데 보통 장소라는 것은 상업적 공간으로 확장돼서 많이 경제시대니까. 그러면 뭐 시장 이렇게 했을 때도 경제시장이 돼버리잖아. 시장이 장소지. 시장이 장소인데 상업적 공간으로 그냥 경제 이론을 그냥 써버리지.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막형으로 공급자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지. 근데 겉으로 민주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충 그러니까 이론은 수요 공급에 따라 딱 영향을 받잖아. 아니야? 수요 공급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선이 민주적으로 사람들의 의미에 따라서 서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케팅으로. 안 그래? 그러니까 대기업이 작동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약한 애들은 다 몰락해버리지. 그러니까 고유성, 특이성 다 없어져 버리지. 그냥 대량 생산으로 판매되지. 그제?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 하는 고유성, 특이성이 있는 것들도 찾고 개발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 그럼 흐름 됐어요? 가난한 나라는 다국적 기업에 취역하고 쳐들어가 거의 뭐 가서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설립하고 돈 주고 설립하고 얘네들이 가난한 나라 열심히 돈 벌면 본국으로 뽑아가고 이게 다국적 기업이잖아. 가난한 나라보다는 훨씬 부자잖아. 이거 다국적 기업은 예산이 많잖아. 그러면 다국적 기업의 총수입이 208국 중 50국을 제외한 나라보다 50개 다국적 기업이 있는 208개국 중에서 약 50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58개국은 다국적 기업이 훨씬 더 부자라는 거지. 됐죠? 그러나 현대 고고학자들은 여러 가지 수집을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이거 치워보면 되죠, 그죠? A보다 B. 그 물건을 만들어낸 행위. 그러니까 이 물건보다 왜 그걸 만들었냐 이유지. 왜 그게 필요했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화약은 뭐라고 고고학자의 할 일이 아니잖아. 과학자가 하는 거잖아. 그 고고학자는 그 시대에 왜 그게 필요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수집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이 수집하는 것보다 수집가인데 뭘 수집해? 이유를 수집한다고. 그게 학문적인 수집을 한다고. 물건의 수집의 의미도 있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요 은장도가 있는데 이 은장도가 일반인이 쓴 거랑 왕족이 쓴 거야. 왕족이 자살할 때 쓴 거야. 그럼 엄청 비싸다는 거지. 왜? 이 이유 때문에. 행위의 이유. 여기에 묻어있는 핏자국이 뭐냐? 라는 것자리에 이 가치가 천차만별로 올라간다고. 나는 지난 4년간 과학문헌에 대략 간략하게 조사했는데 이거 필요 없지, 그치? 동물 행동을 언급할 때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폭력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거지. 부정적인데 반사회적 상황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인간과 관련돼서 사용된다고. 대신 그 용어는 인간 행동 반사회적으로 분류된다. 동물이. 그러니까 동물은 사회라고 안 한다는 거지, 그치?
네. 사회적. 근데 이제 인간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동물도 폭행하겠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잖아. 네. 그걸 폭력이라는 시각으로 안 보는 것 뿐이지. 음. 과거 미국 농촌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일부 농산물을 시장에 팔고 물물 교환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경제 유지와 상대를 노력하고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결속되었다. 이거 뭐 과거만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데 농업 경제. 뒤에 지역 경제는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좀 더 크면 농촌 지역이잖아. 네. 이렇게. 그래서 물물 교환을 했잖아. 네. 그럼 경제 공동체잖아. 네. 뭐 경제 공동체 얘기하는 거네. 됐어요? 네. 아, 혼자 살 수 없고 경제 공동체 물물 교환하면서 같이 살고. 많은 연구자들은 유인원의 의사소통의 체계의 특징이 이게 좀 봐. 원숭이의 그것보다 이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더 크다는 거죠. 유인원은 제한적이다. 경계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조심할 게 별로 없다고 힘이 세서. 네. 지층적 경계성은 이거다 저거다 저거 조심해요 이렇게 이런 단어가 거의 안 발달됐다고. 그래서 취약하다고. 그러니까 잡혀먹는 게 들어하니까 저거 조심해 이런 새끼를 더 발달시킬 수가 없어서 원숭이는 뭐라고? 제한적. 응? 보다 더죠. 원숭이보다 이렇게 가는 사람. 이게 제한적. 그대로 찾으면 되는 제한적. 자, 초점이 벗어난 사진을 점차 뚜렷하게 이렇게 해상도 높아지는 거. 네. 먼저 정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늦게 식별한다. 왜? 초점이 벗어난 사진을 점점 뚜렷하게 맞출 때 나 이 사람 알아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 이유는 처음 판단을 취소하기보다 고수해가지고 이 사람 이걸 거야 그럼 계속 생각한다는 거네. 네. 선명한 사진을 식별할 때 있어서 참가들이 더 즉각적으로 답변할수록 그것은 정확하게 식별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고정관념, 즉각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고정관념. 취소하기보다 고수하는 게 고정관념. 고정관념에 시달려서 이거라고. 빨리 고정관념으로 한 거는 빼놓고 나머지 찾아.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원래 2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답이 있는데도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끝까지 잘 안 읽어. 그 답이 어딨지? 그래. 네. 이게 맞는데? 그러고서. 됐어요? 네. 자, 화가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화가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작품을 감상할 때, 화가별 묶음, 공부한 학습자보다, 이거 놓고, 무작위 방식으로 공부한 학습자가 더 잘 식별한다. 왜 그러냐? 이 스타일로 하면 그냥 이내 익어서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막 섞어서 한 애는 다 하나 따로따로 이것도 구분, 이것도 구분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단어장을 공부하면 이 문장마다 내용이 확 달라지니까 기억이 더 오래 남어. 근데 어떤 지문을 공부하면 여기에 관련된 단어가 있으면 요거랑 연관되고 이거랑 연관되기 때문에 연관돼서 다 잘 외워질 것 같지만 몇 개 외우다가 뭐 그런 내용이겠지 하고 넘어간다고.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스타일을 식별해야 했던 연구. 그들은 화가의 그림을 따로따로 모았을 때 따로따로 그럼 화가별, 무작위 혼합된 세트로 보았을 때 혼합된 따로따로는 이게 작가별이네. 무작위가 혼합이고. 네. 자, ACD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ACD는 애들이 뭐 아스트로 커넨달리 이렇게 뭐하라 그래? ACD는 시험 볼 때 ACD는 의료협회 기업에 둔 SH의 문학 형태, 즉 사례사도 완성했으며 사례사에서 의사는 질환 원인에 대해 이해할 게 연관성을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연관성 사례를 연구했다고. 자,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검사, 이거 관찰과 검사.
통해 원인 똑같이 있었고 아까 사례 있었고 사례 차용 빌려서 쓴다. 사례성을 자기가 이용했다. 독자적인 문학 형태로 발전시켰다. 그러면 문학 형태 되는데 다 사례에서 다 연결되는데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은 다양성의 위협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저번에 했던 거네. 그치? 네. 따로 녹화한 거. 네. 이게 유전공학이 다양성을 다 깨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천 년 동안 인위적으로 하나 농작물을 하니까 그 품종만 많이 남았고 식량 생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농업 방식이지 유전공학이 아니라는 거지. 네. 야생동물 같은 거, 동물 같은 거 보면 변화가 특별히 있는 걸 아닌 걸 보면 그치? 유전공학 때문이 아니란 거. 식물도 동물도 유전공학으로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바뀌었어. 농업 방식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근데 이걸 대량 생산하진 않으니까 이것도 조금 바뀌는 중이지만 그래도 남은 야생동물들이 있는 걸 보면 유전공학 때문은 아니라고. 단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식물들이 다 멸종된 것처럼 이것도 멸종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잃으니까 이것 좀 보호하자라고 얘기한 거지. 그 여러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들어있으니까 어려운 거지. 저렇게 갖고 오면 돼요. 이것처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야. 환경규제와 반대에 대해서 환경을 규제한다. 반대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에 대한 과학적 근거.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에도 결정을 강요하거나 근거가 없다고들 하기 때문에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 결정을 강요해. 아니면 근거가 없는데 뭐 하라고 그래. 그러면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규제를 했어. 근데 그거 반대해요. 그러면 이 규제를 하는 게 과학적으로 한 거거든. 과학의 이익으로. 근데 너네는 무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반대를 할 때도 과학적으로 좀 해라. 불확실한데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근거도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쪽 반 애들한테. 됐어요? 네. 자, 인간 중심성이 낮은 위로 메시지는 인간 중심이 낮은 위로 메시지는 인간 중심이 안 되고 그냥 야, 안 됐다 이렇게 그지? 동감이 안 돼.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는 위로 메시지. 네. 비난, 정당성, 이의제기, 감정의 비난, 정당성, 이의제기 등 인간 중심은 보통 관심을 전환, 공감 표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 중심이 높은 메시지에 감정을 분명히 말하도록 돕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인간 중심이 돼서 위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이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공감을 안 하면 이렇게 빈정거리는 느낌이라고. 감정이 정당하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네. 감정을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들린다고. 네. 이의제기처럼 보이고. 근데 공감하고 하면 인간 중심이 높으면 이거 돼야 된다고. 전환과 공감이. 됐죠? 전반적으로 인간 중심성이 높은 메시지는, 자, 인간 중심이 높아. 그러면 듣는 사람이 감정에 충실하게 맞고, 그치? 네. 평가적이지 않고, 왜 그딴 식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치? 근데, 인간 중심적이지 않으면 평가하는 것 같고, 왜 그딴 식이야, 그냥 좀 더 해. 그 다음에, 이렇게, 그치? 좀 비난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지. 자, 조직의 공정성은 분배의 공정성, 조직의, 이거 평등이야. 분배 평등. 그치? 네. 이게 기여와 관련된 보상이다. 그러면 뭐라고? 공정 분배 보상. 됐어요? 관심사, 임금이잖아, 임금. 네. 임금과 수당. 그러니까 분배, 보상의 보상. 특히, 공적에 따라. 됐어요? 네. 공적에 따른
공적에 따른 분배. 공적에 따른 분배. 돈. 공적에 따라 돈 달라고. 이방인이 목걸이를 식료품 주인에 맡긴 후, M에게 갔다. M에서 돌아온, 그죠? 네. 여기에 갔다. 여기에. 여기서 다시 돌아왔어. 목걸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왕이 지시했다. 목걸이를 돌려받고 처벌을 받는다. 순서대로네, 그죠? 상황에서. A가 B하고 B가 C하고 이런 것만 알면 되네, 그지? 이건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는, 그치? 꼭, 들어갔나, 못 갔다. 자, 이것도. D 교수는 R 사무실에 나오는 음악이 짜증났다. D 교수는 짜증났다. 이거만 하면 되네. 그래서 짜증나서 찾아갔다. 이거만 하면 되네. 찾아가서 뭐라고? 줄여달라고 했다. 그치? 근데 R 강사는 대접하고 서로 좋아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치? 요청하면서. 대접했다. 그랬더니 친해졌다. 이런 얘기네. 짜증나서 찾아갔더니 대접했고, 그죠? 대접했더니 우정이 있었다. 끝이네. 다 했나요? 네. 실질적으로 그 정리된 게 이렇게 정교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어쨌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핵심이나, 이런 거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또 다시 광고를 해봐야지. 네.